일본이 전쟁으로 망하고 나서 우리는 해방을 맞이했다. 35년 동안 서름으로 한꺼번에 씻은 듯이 벗어던진 듯이 모두가 들뜬 기분으로 얼마 동안 시끄러운 세상을 살아야 했다. 만주나 일본 같은 외국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줄지어 돌아왔다. 그러나 돌아온 사람들에게 기대했던 조국의 품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쌀쌀했다. 그래서 말만으로 해방된 조국의 빈몸으로 찾아온 그들은 살아갈 길이 없었다. 귀국 동포라는 말은 라디오나 신문 같은 데에서만 쓰이고 보통은 일본 거지, 만주 거지라고 불렀다. 몽실 언니도 그 거지 중에 한 사람이었다. 아직 언니라고 부르기엔 너무도 어린 꼬마 몽실이네는 아버지의 고향 근처 사흘강 마을 어느 농사꾼 집 경방살이를 했다. 날품말이도 제대로 찾지 못한 아버지 정씨는 자주 집을 나갔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다. 정씨가 없는 동안 어머니 밀양댁은 딸 몽실이와 아들 정호를 데리고 굶기도 하고 바가지를 들고 국을 해다 먹기도 했다. 몽실이는 동생 종호가 이름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것도 그 무렵이었다. 이 마을 저 마을 청년들은 대여섯 명 혹은 10명씩 무더기를 지어 주로 가난한 집을 찾아다니며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했다.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기차 정거장이 있는 마을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붉은 깃발을 흔들며 만세를 부르던 날 마을은 온통 벌집 쑤신 듯이 발칵 뒤집혔다. 총을 든 경찰이 청년들을 잡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호수서는 세상은 쉬이 끝나지 않았다. 그런 어려운 때에 가엾은 몽실에게도 슬픈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해방이 되고 나서 꼭 1년 반 만이 1947년 봄이었다. 아버지를 버리고 몽실아 어서 가자. 방문을 꼭꼭 닫아걸고 나서 밀양댁은 몽실을 재촉했다. 엄마 어디가? 아무데 가면 왜? 인제 가면 안 와? 밀양댁은 대답이 없다. 몽실은 궁금했다. 아무래도 이 길로 가면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벌써 밀양댁은 몽실이 손을 잡고 살인문을 나선다. 끌려가면서 몽실은 무섭기도 했다. 주인집 식구들은 모두 들로 나가고 아무도 없다. 그런데 밀양댁은 흡사 도망을 치는 사람처럼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윗방 아줌마한테도 아무 말 않고 가? 시끄럽다. 그냥 가면 되는 거다. 몽실은 그제야 알아차렸다. 어머니 밀양땡은 지금 진짜 도망을 치고 있다는 것을. 냉이꽃이 하얗게 자북자북 피었다. 골목길은 너무나도 환하고 따뜻하다. 우물 앞 대추나무 아래까지 끌려가다가 몽실은 갑자기 밀양댁 손을 뿌리쳤다. 얘야 어딜 가니? 내 소꿉 살림 갖고 올게. 몽실은 하마터면 두고 가버릴 뻔했던 소꿉을 가지러 뛰어갔다. 튀란 담 밑에다 모아둔 사근 팔이랑 병뚜껑, 구멍 뚫린 고무공, 조롱박 한 짝, 구질구질한 소꿉 살림은 건넌집 희숙이와 같이 주워 모은 것이다. 그러나 몽실은 깡그리 혼자서 치맛자락을 쌌다. 그러곤 밀양댁에게로 달려갔다. 빨리 와. 그깟지 깨진 사기 조각은 뭐라 갖고 가냐. 이것 내 살림이야. 몽실은 소꿉을 싼 치맛자락을 꼭꼭 오불쳤다. 그러고는 밀양댁의 손에 잡혀 종종걸음으로 끌려갔다. 구불구불한 우척길을 따라 십리를 가면 장터마을이 있고 기차 정거장이 있다. 거기서 기차를 탔다. 몽실은 그제야 아버지 생각이 났다. 엄마 아버진? 말하지 마. 지금 아버지한테 가는 거다. 아버지한테? 그렇다니까. 밀양댁은 역정을 내면서도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까봐 작은 소리로 말했다. 빈 의자가 없어서 몽실은 줄곧 밀양댁 치맛자락을 붙잡고 서 있었다.
5 정거장인지 6 정거장인지를 지나서 내렸다.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정거장이었다. 몽실이가 살던 곳의 기차 정거장보다 더 작고 보잘것없는 정거장이었다. 어떤 낯선 할머니와 몽실이와 밀양댁 셋이서만 내렸다. 대합실로 나가니까 웬 키 큰 남자가 우뚝 서 있었다. 얼굴빛이 검고 기운이 세 보이는 남자였다. 밀양댁이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했다. 밀양댁은 전부터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몽실은 왠지 그 남자 어른이 싫었다. 몽실아, 응. 밀양댁이 잠깐 망설이다가 몽실이 손을 정답게 쓸어주면서 말했다. 앞으로 아버지라고 불러야 해. 인사드려라. 몽실은 멍해지기만 했다. 여기가 낯선 곳이 아니고 이 남자와 어머니가 무섭지만 않다면 소리질러 울어버릴 것만 같았다. 그러나 몽실은 울지 못했다. 그렇다고 어머니 말을 그대로 고분고분 들어주지도 못했다. 한 달 전 돈 벌러 집을 나간 아버지가 커다랗게 떠올랐다. 엉덩이를 온통 누덕누덕 입어입은 바지가 그지없이 정답던 아버지였다. 자주 어머니와 싸우긴 했지만 역시 몽실이 진짜 아버지는 한없이 가난한 그 아버지뿐이다. 몽실이가 멍청이 서 있으니까 밀양댁은 조금 난처했던지 이내 그 낯선 남자를 따라 정거장 대합실에 나섰다. 자갈이 잔뜩 깔린 신장로를 걸어가다가 비좁은 샛길로 접어들었다. 울퉁불퉁한 눈밭들이 이어진 들길이 한참 걸었다. 그러고는 개울가 골짜기 길로 가다가 높은 산을 넘었다. 몽실이는 숨이 차고 힘겨웠다. 집에서 가지고 온 소꿉 살림은 어느 틈에 하나 둘 모두 빠져나갔는지 없어져 버렸다. 고개 마루턱에 올라가서 셋은 앉아 쉬었다. 몽실이는 자꾸만 울고 싶어졌다. 이렇게 먼 길을 걸어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궁금했다. 왜 어머니는 도망쳐 나와 낯선 남자를 따라가신지 넘기도 했다. 다리가 아프고 배가 고팠다. 한 기슭을 둘러봤다. 그러나 진달래꽃은 벌써 져버린 지 오래다. 엄마, 배고파. 몽실이는 눈물까지 글썽거리며 말했다. 밀양댁도 몽실이가 애처로웠는지 가까이 가져끼어 앉았다. 조금만 더 참자. 이제부터는 절대 배 안 고프게 해줄게.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새아버지 집에 돈 벌러 간 아버지는 어쩌고? 그 아버지는 이제 안 온다. 왜 안 와? 먼데 가버렸으니까. 몽실이는 입을 다물었다. 한 달 전 싸움을 하고 집을 나간 아버지는 이제 몽실이 아버지가 아닌 걸까? 정말로 돌아오지 않는 걸까? 아버지는 분명히 몽실이한테 말했었다. 거칠고 많은 손으로 몽실이를 껴안고 등을 쓰다듬으며 얘기했다. 몽실아, 아버지 먼데 가서 돈 벌고 올게. 그래서 쌀도 많이 사고 몽실이 옷가리도 사자. 응? 아버지 얼른 돈 벌어 가지고 와야 해. 돈 많이 벌어 가지고 와야 해. 그날 아침 아버지는 산나물 죽을 2그릇이나 쪄 먹고 찢어진 고무신을 새끼 끝나물 풀로 단단히 동매어 집을 나섰다. 돈 많이 벌고 가지고 온다고 거듭거듭 말하면서 떠났던 것이다. 그 아버지는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고 어머니는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새아버지를 얻어 같이 살게 된 것이라는 뜻을 몽실이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몽실이는 어머니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 쌀이 없어서 매일 굶기만 했던 아버지. 그래서 어머니와 싸우고 집을 나가긴 했지만 언젠간 틀림없이 돌아올 것이다. 몽실은 고개 마루턱에서 밀양댁에게 말했다.
엄마 그만 집에 돌아가. 안 돼. 아버지 돌아오면 어떡해? 아버진 안 온다. 밀양댁은 몽실이 손을 잡고 일어섰다. 어서 가봐요. 새아버지라는 남자가 말했다. 그래 가봅시다. 몽실은 어쩔 수 없이 밀양댁 손에 끌리어 일어났었다. 고개를 넘어 골짜기를 벗어나 조금 넓은 들판이 나왔다. 그리고 해가 질무는 조그만 마을에 닿았다. 두고온 동네와 같이 감나무가 있고 대추나무가 있는 마을이다. 몽실은 너무나 지쳤다. 그래서 새아버지네 집에 닿자 방 안에 들어가 그냥 쓰러져 버렸다. 눈은 떴을 땐 다음날 아침이었다. 낯선 방 안에서 자고 있었음을 알고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나 앉았다. 이제 일어났냐? 방 안엔 어머니 대신 낯선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오른쪽 눈 위엔 오징어 다리에 붙은 멍울 같은 사마귀가 있고 쪼글쪼글 주름투성이 할머니였다. 몽실은 방 안을 둘러보면서 찔끔거리기 시작했다. 울지 마라. 엄마 올 거다. 할머니는 무척 마음씨가 좋은 것 같았다. 몽실의 손을 꼭 잡고 글썽거리는 눈물을 소매 끝으로 닦아준다. 그러면서 밖을 향해 소리쳤다. 애미 거기 있냐?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방문이 열리고 밀양댁이 들어왔다. 몽실아, 엄마. 몽실은 반가움에 그만 밀양댁 품에 안겨 울었다. 됐어. 그만 울고 밥 먹자. 배고프지? 저녁도 안 먹고 여태 자 버렸으니까. 몽실은 2번, 3번 밀양댁의 손을 쥐어보고 얼굴을 쳐다보면서 틀림없다는 것을 알고 안심했다. 밀양댁이 밥을 가지고 왔다. 어쩌면 놀랍게도 하얀 쌀밥에 생선 반찬까지 있지 않은가. 몽실은 그러나 밥이 잘 먹히지 않았다. 아직도 서먹서먹하기만 한 낯선 집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금만 먹고 숟갈을 놓으니까 밀양댁이 눈을 깜빡깜빡했다. 많이 먹으라는 눈짓이다. 그러나 몽실은 고개를 저었다. 밀양댁은 몹시 안타까운 듯 나머지 밥그릇을 가지고 나갔다. 몽실이가 밀양댁 뒤를 따라가려니까 할머니가 붙잡았다. 여기 앉아라. 몽실은 엉거주춤 할머니 앞에 앉았다. 나이가 몇 살이냐? 몽실은 잠깐 맘서리다가 대답했다. 7살. 7살인데 이렇게 키도 크고 말도 잘하냐? 인제부터 여기서 나하고 사는 거다. 내가 몽실이 할미다. 알았니? 몽실은 가만히 고개만 끄덕였다. 그럼 나가서 놀아라. 몽실은 밖으로 나갔다. 마당이 훤히 넓은 집이었다. 그러나 쓸쓸하고 외로운 집이었다. 몽실아 세수하자. 밀양댁이 우물가로 몽실을 데리고 왔다.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옹배기에 부었다. 몽실은 세수를 했다. 밀양댁은 행주치마로 얼굴을 훔쳐줬다. 몽실은 집 둘레를 한 바퀴 둘러보고 나서 어머니에게 조용히 물었다. 엄마, 아버지한테 정말 돌아가지 않아? 밀양댁은 낯빛을 무섭게 했다. 아버지는 먼데 가버리고 안 온다고 했잖니. 이제 아버지는 몽실이의 아버지가 아니고 여기 새아버지가 정말 아버지다. 알았니? 몽실은 목에서 꺽꺽 막히는 덩어리를 삼키고 나서 고개를 떨구었다. 몽실은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2 사람의 아버지를 갖게 되었다. 가난한 진짜 아버지를 버리고 조금 부자인 새아버지를 진짜 아버지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야 했다. 덤으로 할머니도 생기고 남의 집 아랫방을 빌려 살던 것도 버리고 커다란 집에서 살게 된 것이다. 새아버지는 성이 김씨였다. 마을 사람들은 김씨를 김주사라 불렀다. 김주사는 원래 부인이 있었지만 병으로 죽고 호라비로 살다가 이렇게 몽실이 어머니에게 새로 장가를 든 것이다. 이 산골 마을 이름을 대골이라 했다. 뒷산 골짜기로 보리둑 나무가 무성하여 달밤엔 은빛 잎사귀가 아름다웠다. 대골 아주머니들이 몽실에게 물었다. 내 이름이 뭐냐? 정몽실이여요. 정몽실이? 아주머니들은 뜻있는 웃음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밀양댁은 조용한 곳에서 몽실에게 가르쳤다. 누가 묻거든 이제부터 김몽실이라 대답해야 한다. 왜 엄마? 정씨 아버진 이제 참 아버지가 아니라고 했잖니.
내 성도 인제 김가야? 그래 김가다. 몽실은 정이라는 성을 버리고 김이라는 성을 가지게 되었다. 김몽실 아무래도 서툴고 이상했다. 그러나 날이 가면서 몽실이 대골마을이 익숙해지고 버려두고 온 옛날 집은 차츰 잊어갔다. 진짜 아버지라고 고깃집을 부리던 정아버지도 잊어버리고 구는 날이 많고 산나물 죽으로 목숨을 이어오던 가난도 머릿속에서 사라져갔다. 1년이 지나자 몽실이는 행복해졌다. 이젠 몽실이는 완전 대골 김주산의 딸이 되었다. 할머니도 진짜 할머니가 되었고 마루가 있는 감나무, 대추나무가 있는 커다란 집이 몽실이네 집이 되었다. 그 1년이 되던 5월에 밀양댁은 귀여운 아기를 낳았다. 예쁜 사내 아이였다. 몽실이는 새로 태어난 아기를 보자 갑자기 옛날 생각이 되돌아났다. 몽실이에게는 사내 동생이 하나 더 있었다. 정씨 아버지의 아들인 진짜 몽실이 동생이었지만 어릴 때 몹시 앓다가 죽은 것이다. 새로 태어난 아기 때문에 되살아난 동생과 그 동생의 죽음이 어렴풋이 떠올리면서 몽실이는 저도 모르게 외로워지는 것이었다. 1년 전에 김주산의 집에 왔을 때 그 서먹서먹하던 마음처럼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다. 다리 병신. 새로 태어난 아기 이름은 영득이라 불렀다. 김주사가 지은 것이다. 영득이는 온 집안의 귀염둥이였다. 특히 할머니는 영득이가 조금만 울어도 밀양댁을 꾸짖었다. 그렇게 영득이를 귀여워하자니 자연히 몽실은 옆으로 밀려났다. 그냥 밀려난 것이 아니라 몽실은 벌써 이 김주산의 집에서 귀찮은 자식이 되고 있었다. 할머니는 몽실에게 수다스러우리만큼 심부름을 시켰다. 몽실아, 애기 기저귀 빨아오너라. 몽실은 기저귀를 빨았다. 설거지해라. 마루를 훔쳐라. 방을 쓸어라. 이제 8살인 몽실은 시키는 것을 싫다고도 할 수 없었다. 밥을 먹는 자리에서도 심부름은 몽실이가 모두 해야 했다. 몽실이 물 떠오너라. 할머니가 명령처럼 말했다. 몽실은 얼른 먹던 숟갈을 놓고 일어나려고 했다. 밥 먹어라. 내 가서 떠올게. 밀양댁에 몽실을 앉으면 일어서려고 했다. 애민이 영득이 봐야지. 몽실이 갔다 오너라. 할머니가 다시 한 번 말했다. 일어서려던 밀양댁이 주저앉고 몽실이가 나갔다. 무려 한 대접도 와서는 먹던 밥을 먹으려고 자리에 앉았다. 묵얼 그토록 꼼짝거리냐. 얼른 먹고 밥상 치워야지. 몽실은 얼른 먹으려고 숟갈발로 눌렸다. 그를 끓는 소리가 조금 시끄러웠다. 왜 이렇게 야단스럽냐. 계집애가 얌전하지 않고. 몽실은 숟갈을 조심조심 움직였다. 몽실은 할머니 눈치를 보며 밥상을 치웠다. 할머니는 하루 종일 몽실이를 몰아붙였다. 새아버지 김수저도 말씨가 거칠어졌다. 몽실은 점점 무섭고 고달퍼졌다. 조금만 놀고 있는 김이가 보이면 김주사는 호통을 치는 것이었다. 밥 먹고 할 짓이 없으니까 놀기만 하느냐? 몽실은 할머니와 김씨 아버지 곁에서 밥을 먹는 것이 무서워졌다. 혼자서 부엌 구석에서 몰래 훔쳐 먹듯이 했다. 김씨 아버지와 밀양댁이 싸움을 했다. 고개 넘어 장터 마을에 장이 서는 날이었다. 조금 늦게 장에서 돌아온 김씨 아버지는 술에 취해 있었다. 그날 밤 몽실은 할머니 방에서 잠이 들었다가 누구의 고음 소리에 눈을 떴다. 건넌 방에서 김씨와 밀양댁이 싸우고 있었다. 그때 몽실이를 친딸처럼 키워주겠다고 했잖아요. 밀양댁이 김씨에게 말하는 소리가 났다. 몽실은 정신이 번쩍 나서 잔뜩 귀를 기울였다. 누가 구박이라도 했소?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따뜻하게 재워주는데 무엇이 불만이오? 김씨는 능천스레 소리치며 말했다. 너무하셔요. 그 애는 아직 8살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이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시키고 있잖아요. 어디 미워서 시키는 거요. 바쁘니까 할 수 없는 거지. 아무리 바쁘다지만 너무하잖아요. 좋소. 그게 싫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데리고 가시오. 끝내 밀양댁은 참지 못해 울어버리고 김씨가 밀양댁을 때리는 소리가 났다.
몽실은 이불을 가리고 훌쩍훌쩍 울었다. 크게 실컷 울고 싶었다. 할머니가 무서워 소리를 죽여 우는 것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싸움은 점점 잦아졌다. 그해 가을 추수가 끝나고 찬 바람이 몰아치는 겨울이었다. 몽실이 냇물에서 영득이의 기저귀를 빨아 옹배기에 담아 이고 오는데 골목길 모퉁이에 밀양떼기 파랗게 질린 채 서 있었다. 몽실을 보자 무작정 손목을 끌고 모퉁이 집 정식이 내 뒤란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몽실은 영문도 모르고 밀양댁을 손에 이끌려 들어가 옹배기를 내려놓고 숨었다. 엄마 왜 여기 숨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다. 가만히 있어라. 몽실은 밀양댁 치맛자락을 잡고 오들오들 떨면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다. 발이 시려서 동동 뛰었다. 밀양댁은 몽실이의 어깨를 쌓안고 다독거렸다. 아직도 나가면 안 돼. 조금만 더 참아라. 그때였다. 바깥 골목길로 투박한 발소리가 나면서 화난 남자 어른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은 그냥 가지만 이 담에 와서는 연놈의 주리를 틀어 놓을 테다. 몽실은 온몸에 피가 거꾸로 서는 듯 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남자의 음성이었기 때문이다. 어머니와 싸움을 할 때, 그렇다. 귀가 아프도록 들어온 친아버지 정씨의 음성이었다. 몽실은 밀양댁을 쳐다봤다. 어쩌면 몽실은 1년 반이나 헤어져 있던 정씨의 음성만 듣고도 아버지를 기억해내었는지 정말 만만찮은 아이였다. 엄마, 몽실이 입을 때렸는데 밀양댁이 그 손으로 그 입을 막았다. 가만히 있어, 가만. 정씨의 음성이 이내 들리지 않고 발소리도 나지 않았다. 몽실은 정씨의 음성이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 그 음성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면서 아버지 했다. 밀양댁은 온몸으로 몽실의 입을 막았다. 몽실아, 그러면 안 된다. 안 돼. 밀양댁은 속삭이듯 애원했다. 몽실은 고통스럽게 참고 있었다. 이윽고 얼마의 시간이 흐르자 밀양댁은 몽실을 풀어놓았다. 몽실은 빨래 옹배기를 들고 조용히 정식인의 뒤란에서 나왔다. 몽실은 한 길에 나와 멀리 고갯길 쪽을 내다봤다. 그러나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매운 바람만 휘몰아치고 정씨 아버지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몽실아, 무얼 보는 거야? 얼른 집에 돌아가자. 밀양댁은 따라 힘없이 걸었다. 집으로 가니 이번에는 김씨 아버지가 화가 잔뜩 난 채 영득이를 등에 꼭꼭 싸업고 있었다. 밀양댁은 아직도 얼굴빛이 하얀 채 김씨가 업고 있는 영득이를 받으려 했다. 영득아, 젖 먹자. 그런데 뜻밖에도 김씨는 영득이를 놓아주지 않았다. 영득이를 감추듯이 몸을 빼고 밀양댁 앞을 가로막아 섰다. 필요 없으니까 몽실이 데리고 당신 남편 따라가시오. 밀양댁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여보, 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영득이 배고픈데 젖을 먹여야 해요. 영득이 걱정은 말고 어서 이 집에서 나가시오. 밀양댁과 김씨는 한참 동안 옥신각신했다. 밀양댁은 아기를 달라고 하고 김씨는 주지 않으려 하고 그러자 김씨 등에서 영득이가 울기 시작했다. 김씨는 기어코 밀양댁의 뺨을 주먹으로 때렸다. 밀양댁은 두 손으로 얼굴을 쌓아놨다. 곁에서 보고 있던 몽실이 밀양댁한테 매달리며 울먹였다. 엄마, 우리 아버지한테 가. 그러나 몽실이의 그 한마디가 김씨의 화를 더욱 북돋우고 말았다. 김씨는 밀양댁과 몽실을 한꺼번에 문 쪽으로 밀어붙였다. 둘은 김씨의 억센 손에 떼밀려 문짝에 부딪혀 쓰러졌다.
마더지 문이 왈칵 열리며 밀양댁과 몽실은 몽땅 끝에 떨어져 다시 처마 밑 마당으로 굴러 떨어졌다. 몽실이 거꾸로 떨어지며 다리를 치켜든 채 아직 내리지 않고 있는데 그 위로 밀양댁의 몸뚱이가 미끄러져 떨어진 것이다. 엄마야! 몽실이는 찢어질 듯한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밀양댁은 황급히 일어나 몽실을 부축해 일으켰다. 그러나 몽실은 일어나지 못했다. 왼쪽 다리 무릎이 반대로 저혀져 부러지고 만 것이다. 몽실은 한 번 비명을 지르고는 조용해졌다. 그대로 까물어 쳐버린 것이다. 밀양댁은 몽실을 질질 끌다시피 해서 부엌으로 안고 갔다. 물을 떠서 먹이고 어깨를 흔들고 다리를 지그시 눌러보기도 했다. 밀양댁 혼자서 목이 타도록 몽실이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는데 건넌방 할머니도 큰방 김 주사도 모두 문을 꼭꼭 닫아놓고 내다보지도 않았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저녁밥도 짓지 못하고 외양간에 쇠에게도 죽을 쑤어주지 못했다. 밀양댁은 몽실을 안고 캄캄한 부엌 안에서 떨고 있었다. 그러나 추운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몽실아, 몽실아. 밀양댁은 몽실의 뺨을 쓸어보고 가슴에 손을 대어보기도 하면서 초조하게 몽실이가 깨어나기를 기다렸다. 방 안에서는 김씨 등에 업힌 영득이가 잠이 들어온지 울음소리가 그치고 조용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어느 때인지 몽실이 입에서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신음소리는 점점 커져가고 드디어 몽실은 눈을 떴다. 엄마! 그러나 몽실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아! 몽실아 왜 그러냐? 어디가 아프니? 밀양댁은 몸을 다독이며 물었다. 다리가. 밀양댁은 더듬거리며 몽실의 다리를 만져보았다. 보지 않아도 왼쪽 다리가 갑절이나 부어있음을 금방 알 수 있었다. 몽실아 참아라. 시끄럽게 굴면 아버지가 또 야단을 거다. 몽실은 울음을 삼키며 애써 아픔을 참고 있었다. 그러나 찢어질 듯한 아픔은 몽실이로서는 감당하기 힘들었다. 어머니 가슴에 의지한 채 줄곧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죽여 울었다. 그렇게 밤이 새도록 몽실은 밀양댁과 함께 부엌 바닥에 앉아서 지새웠다. 날이 밝자 밀양댁은 몽실을 안고 망설이면서 안방문을 열었다. 김씨가 영등이를 곁에 뉘어놓고 잠이 들어 있었다. 밀양댁은 조심조심 한쪽으로 가서 몽실을 뉘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김씨가 눈을 떴다. 힐끗 돌아보았다. 그러나 아무 말이 없었다. 김씨는 부스스 일어나더니 말없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조금 뒤에 가마솥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기척이 났다. 새죽을 끓이는 모양이다. 밀양댁은 그제야 안심을 했다. 김씨의 화가 어느 정도 풀어진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밀양댁은 몽실을 뉘어놓고 고이 잠든 영등이를 살며시 안았다. 영등이는 팔을 내저으며 잔뜩 얼굴을 찌푸렸다. 밀양땡이 퉁퉁 부은 젖꼭지를 물었다. 영등이는 꿀꺽꿀꺽 젖을 빨기 시작했다. 아침밥을 지었다. 밀양댁은 전처럼 밥상을 차려 할머니와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할머니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여느 때와 같이 밥을 먹었다. 김씨도 별로 말이 없었다. 몽실의 다친 다리에서 대해서 걱정하는 눈치도 없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았다. 몽실은 식구들이 밥을 먹고 있는 동안에도 뒤쪽 구석에 쪼그리고 누워서 눈물을 짜고 있었다. 할머니도 걱정해주지 않고 김씨도 거들떠도 보지 않는 것이 서러웠다. 너무 아파서 죽을 것만 같았다. 마음껏 엉엉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고 누구에게 위로받고 싶어도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어머니 밀양댁은 김씨 눈치 보랴 할머니 눈치 보랴 겁만 내고 있었다. 몽실은 생각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식구들의 밥상을 치우고 나서 밀양댁은 몽실에게 밥과 국을 가지고 가까이 왔다. 몽실아, 조금이라도 밥을 먹어야지. 안 먹어. 몽실은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다.
밀양댁이 이웃집으로 수소문을 해서 약을 만들었다. 밀가루에 치자물을 우려서 반죽을 한 것이다. 그 밀가루 반죽을 몽실의 무릎에다 붙이고 헝겊풀로 쌌다. 몽실은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을 꼬박 누워 있어야 했다. 한 달이 지나자 그래도 신통하게 버티고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몽실의 다리는 전과 같이 꼿꼿하지 못하고 무릎이 굽은 채 뼈가 굳어버렸다. 몽실은 절름발이가 된 것이다.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 반뼘이나 짧았다. 그러나 몽실은 걸어다니게 된 것만으로도 기뻤다. 절뚝거리면서 몽실은 또다시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심부름도 하면서 바쁘게 하루하루를 지냈다.